해가 진 밤, 월유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유입니다. 오늘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추리 걸작선 미스테리아 별장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색은 녹색과 백색. 녹색은 열리고 백색은 닫힌. 정면 계단, 제일 복도, 오른쪽에서 7번째 녹색 커튼. 부디 성공하기를, 뒤로부터. 여자가 쓴 모양인지 가는 펜으로 쓰여 있습니다만 받을 사람의 주소는 다른 펜으로 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겁니다. 보시다시피 글씨가 큽니다. 홈즈가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본 다음 말했다. 보기 드문 편지로군요. 그리고 세밀한 점까지 주의를 기울인 것은 훌륭합니다. 베인스 경감, 그런데 두서너 가지에 첨가할 수 있겠습니다. 원형의 봉인 자국은 평평한 커프스 버튼을 누른 겁니다. 달리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위는 손톱 화장용입니다. 가위 자국이 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인스 경감이 다소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철저히 조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빠뜨린 점이 있었군요. 그 편지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고 또 늘 그렇듯이 그 그늘에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군요. 에클스 씨는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편지를 발견해낸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내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 그런데 가르셔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군요. 그레그슨 경감이 말을 받았다. 가르셔 씨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 집에서 2km가량 떨어진 옥스쇼커명 공유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머리를 모래주머니 같은 것으로 강하게 얻어맞은 모양인지 사체가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현장은 외진 곳으로 400~500m 이내에는 집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뒤쪽에서 때린 것으로 보이나 범인은 상대가 죽은 뒤에도 계속 내리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지독한 범행입니다. 발자국은 없었고 그 밖에 범행의 단서가 될 만한 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도난당한 것은? 무엇을 훔쳐간 흔적은 없습니다. 스콧 에클스 씨가 울상이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이거 내가 무척 곤란한 처지가 되었군요. 가르셔가 밤중에 나가 그런 봉변을 당한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는 하나 내가 그 사건에 말려든 결과가 되었으니. 베인스 경감이 말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시체의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것이라고는 당신의 편지뿐이었고 또 거기에는 그날 밤 가르셔의 집에 당신이 묵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된 것도 당신이 보낸 편지 덕분입니다. 오늘 9시가 지나 피살자의 집으로 갔었으나 집 안에는 당신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레그슨 경감에게 런던에서 당신을 찾아봐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미스테리아 별장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레그슨 경감은 에클스 씨가 친 정보를 근거로 해서 당신이 이곳에 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레그슨 경감은 일어서며 말했다. 전신국의 협조가 컸습니다. 하여간 이 사건에 수상한 에클스 씨의 구술서를 받아두어야겠으니 경찰서까지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홈즈 씨, 계속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주십시오. 비용은 아끼지 마시고. 홈즈가 베인스 경감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 사건을 수사에 관여해도 의의가 없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에클스 씨의 정식 의뢰를 받은 이상. 경감은 현재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전개해온 것 같은데 피살자가 죽은 정확한 시간에 관한 단서가 있었습니까?
새벽 1시부터 시체는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시각부터 비가 내렸으니까요. 가르셔가 1시 이전에 살해된 것은 확실합니다. 에클스가 외쳤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르셔의 목소리를 잘못 알아들었을 리 없습니다. 그는 내 침실에 와서 1시가 되었으니 자라고 말했는걸요. 홈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상하기는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레그슨 경감이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근거라도? 얼핏 보기에 이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기야 좀 특이하고 흥미로운 특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지막 결정적인 의견을 내놓기 전에 좀 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인스 경감, 집안을 조사했을 때 편지 외에 무엇인가 이렇다 할 물건은 없었나요? 베인스 경감은 놀란 눈으로 홈즈의 얼굴을 바라보고 말했다. 두어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찰서의 일이 끝날 무렵 오셔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홈즈가 초인종을 누르며 대답했다. 그러기로 하죠. 허드슨 부인, 손님들이 가신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시거든 곧 사환을 시켜 전보를 치게 해주십시오. 회신료 5실링을 첨가해서. 손님들이 돌아간 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홈즈는 담배를 뻐끈거리며 이마에 깊은 주름을 잡고 있더니 갑자기 나를 보고 물었다. 자네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뭐가 뭔지 모르겠는걸? 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그야 피살자들의 하인들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아 그들이 이번 살인에 어떤 관계가 있어 도망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네. 그것도 생각에 넣을 수는 있지. 그러나 자네도 인정하겠지만 두 하인이 주인을 배신하고 더구나 손님이 온 날 밤에 그를 해치운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다른 날 밤에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렇다면 왜 도망갔을까? 왜 도망갔는지가 문제지. 다음 문제는 에클스 씨의 기묘한 체험일세. 자, 왓슨. 이들 사실을 연결지어 가설을 세워보세. 만일 그 사설로 이상야릇한 글귀가 섞인 수수께끼의 편지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가설로서 인정할 가치가 있을 걸세. 홈즈는 눈을 지그시 감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에클스 씨가 기묘한 일을 겪은 것은 단순한 장난으로는 생각되지 않네. 그 뒤에 중대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가르샤의 죽음으로도 짐작이 가는 일이야. 에클스 씨를 위스테리아 별장으로 오게 한 것도 그 사건과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가? 하나하나 생각해보세. 가르샤가 에클스와 갑자기 친해진 것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네. 적극성을 띈 것은 가르샤 쪽이었는데 그는 에클스와 만난 바로 다음 날에 런던의 반대쪽 끝에 있는 에클스의 집을 방문했네. 가르샤는 그 뒤에도 에클스와의 친분을 애써 두텁게 하고는 마침내 위스테리아 별장으로 초대를 했지. 에클스에게 무엇을 바란 것일까? 나는 에클스에게 남다른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네. 그런 에클스가 오히려 유머가 풍부한 스페인 사람과 친해질 것 같지 않거든. 가르샤가 알게 된 사람은 그 밖에도 많이 있을 테니 그 중에서 왜 에클스가 가장 목적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선택되었을까? 무슨 특별한 특성이 있는가? 나는 있다고 생각하네. 에클스 씨는 전형적인 영국 특유의 근엄한 신살세. 증인으로서 다른 영국인들을 믿게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지. 전에도 들은 것처럼 에클스의 진술에는 상식을 벗어난 내용이 있었지만 두 경감은 그것을 의심하려 들지 않았지. 그럼 에클스가 어떤 일의 증인이 되었다는 건가?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지만 만일 다른 결과가 되었다면 중대한 증인이 되었을 것 같네. 이건 내 생각일세. 알겠어. 가르샤가 에클스의 침실에 들른 시각에는 다른 장소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바로 그걸세, 왓슨.
에클스가 초대된 까닭은 바로 가르샤의 알리바이를 위해서였을 거야. 가령 미스테리아 별장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 시각을 밤 1시 이전으로 잡았다고 가정해보세. 벽시계를 조금만 앞으로 돌려놓으면 에클스를 진짜 시간보다도 그만큼 빨리 자리에 들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하여간 가르샤가 1시라고 말했을 때의 실제 시간은 12시쯤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야. 가르샤가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그 일을 끝내고 그 시각까지 돌아왔었다면 나중에 비록 신문을 받게 된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지 않을까? 흠잡을 데 없는 근엄한 영국 신사가 가르샤는 그 시각에 집에 있었다고 증언해 줄 테니 말일세. 그것도 이해가 가네만 하인들이 자취를 감춘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직 사실을 모두 밝혀낸 것은 아니지만 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글귀였지. 우리의 색은 녹색과 백색. 경마와 비슷하군. 녹색은 열리고 백색은 닫힌다. 이건 분명히 어떤 신호일세. 정면 계단, 첫 번째 복도, 오른쪽에서 7번째 녹색 커튼. 이건 장소의 지정일세. 위험한 모험일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는 부디 성공하기를 이라고 기원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뒤로부터 이 부부는 안내를 맡은 사람일 거야. 그 남자가 스페인 사람이었다고 했지? D는 스페인의 흔한 여자 이름인 돌로레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럴듯하군, 왓슨. 하지만 그 가정은 들어맞지 않겠는걸? 스페인 사람끼리의 편지라면 스페인어로 쓰는 것이 상식이지. 편지를 쓴 사람은 분명히 영국인일세. 어쨌거나 그 베인스라는 유능한 경감이 부르러 올 때까지는 잠자코 기다리는 걸세. 베인스 경감이 되돌아오기 전에 홈즈가 치게 한 전보의 회신이 도착했다. 홈즈는 그것을 읽고 주머니에 넣으려 하다가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고는 웃으면서 그것을 넘겨주었다. 사건은 신분이 높은 사람 쪽으로 옮겨가는걸. 전보 내용은 이름과 주소를 나열한 것이었다. 헬릴 바이경, 딩글저택, 조지 포리옥경, 옥스쇼저택, 시한판사 하인스 씨, 퍼디저택, 제임스 베이커 윌리엄 씨, 포던 올드홀 저택, 핸더슨 씨, 하이 게이블 저택, 조슈어 스톤 교수, 니더 윌링스 저택. 이것이 우리가 수색해야 할 구역일세. 조직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베인스 경감도 틀림없이 같은 손을 쓰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무슨 말이지? 그래, 가르샤가 저녁 식사를 할 때 받은 편지는 어느 집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확실하네. 그런데 정면 계단을 올라가 복도에서 7번째 문이라면 그 집이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또한 그 집이 옥스숏에서 2-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도 확실해지네. 왜냐하면 가르샤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알리바이가 성립되도록 1시까지는 위스테리아 별장에 돌아올 생각이었기 때문일세. 옥스숏 부근의 규모가 큰 저택이라면 그 수가 뻔하므로 에클스가 들러갔다는 부동산 수개수에 전보를 쳐서 그럴 만한 저택의 주인과 그 명칭을 적어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일세. 그게 바로 이 전보이고 문제의 저택은 이 중에 하나일 걸세. 그날 저녁 홈즈와 나는 베인스 경감과 함께 서리군의 에서라는 아름다운 마을에 도착했다. 홈즈와 나는 불여간의 방을 정하고 나서 베인스 경감의 안내로 미스테리아 별장으로 향했다. 춥고 어두운 3월의 밤이어서 차가운 바람과 이슬비가 얼굴을 때렸다. 추위에 떨며 가라앉은 기분으로 3km가량 걸어 도로를 향해 나 있는 높은 나무문이 있는 곳까지 왔다. 문을 들어서서 어두운 마찻길을 나아가니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낮은 집 한 채가 검게 웅크리고 있고 현관 왼쪽 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경관 한 명을
집 안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창을 두드려 봅시다. 베인스는 그렇게 말하고 잔디를 가로질러 창 밑으로 가서 창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벽난로 앞에 의자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는 것이 보이더니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허둥지둥 현관으로 달려나와 문을 열었다. 그 경관의 얼굴은 창백했고 촛대를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베인스 경감이 날카롭게 물었다. 무슨 일인가, 윌터스? 경관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오셨으니 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는 것이 왜 그리 더디던지. 자네는 담력이 클 줄 알았는데 잘못 봤군. 그야 이렇게 쓸쓸하고 쥐죽은 듯한 집안에서 혼자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부엌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뭡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경감님이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또 나타난 줄 알고 기겁을 했죠. 또 나타나다니 뭐가? 틀림없는 악마예요. 창문 밖에 나타났었어요. 창문 밖에 뭐가 나타났었다는 말인가? 언제쯤이지? 2시간 전쯤입니다.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의자에 앉아 소설책을 읽고 있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유리창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얼굴이 있는 겁니다. 아, 그 괴상한 얼굴. 나는 아마도 매일 밤 그 얼굴을 꿈에 볼 것 같습니다. 여보게, 윌터스. 경관답지 않게 그게 무슨 소린가?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검정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흙덩이에 우유를 엎지른 그런 이상한 색깔이었습니다. 그 얼굴의 크기가 경감님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또 그 얼굴, 주먹만한 눈은 부릅뜨고 굶주린 짐승 같은 흰 이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경감님. 그놈이 획 사라지기도 전까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고 숨이 꽉 막혔습니다. 그놈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밖으로 달려나가 정원수 속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다행히 아무것도 없더군요. 자네가 착실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았다면 점수가 깎일 일인걸? 비록 진짜 악마였다고 하더라도 근무 중에 경관이 그놈을 잡지도 않고 근무 중에 경관이 그놈을 잡지도 못하고 사라진 것이 다행이라니. 혹시 필요해서 잘못 본 건 아닌가? 홈즈가 소형 칸델라에 불을 붙여 잔디 위를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윌터스 경관이 한 말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발자국이 있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도 발만큼 크다면 대단한 거인일 겁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로? 덤불 속을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간 모양입니다. 베인스 경감은 심각한 얼굴이 되어 말했다. 그놈이 누구든 또한 무슨 일로 왔든 간에 지금은 도망가고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당장 할 일이 있습니다. 자, 홈즈씨, 집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침실과 거실을 샅샅이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가르셔는 자기의 소유물은 아무것도 없이 모든 도구와 가구까지 갖춘 상태에서 집을 빌린 모양이었다. 런던의 막스 회사의 상표가 붙은 을가 몇 벌 나왔다. 이 회사에서도 이미 전보로 조회해보았지만 그 회사에서는 지불이 깨끗한 손님이라는 것밖에는 가르셔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가르셔의 개인 소유물로는 담배 파이프와 서너 권의 스페인어 소설, 90권총, 기타 등이 전부였다. 베인스 경감은 촛불을 들고 방에서 방으로 돌아다니며 말했다. 이런 잡동사니로는 도움이 안 되겠군요. 그럼 홈즈씨, 부엌 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엌은 뒤뜰 쪽으로 난 음침한 방으로 한 구석에 짚이 깔려있는 것은 요리사의 잠자리였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 지저분한 접시가 몇 개 놓여 있었다. 경감이 말했다. 이걸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촛불을 들어 식기 선반 위에 놓여있는 묘한 물건을 가리켰다.
말라 비틀어져 줄어들고 주름이 간 그것이 원래 무엇이었는지 분간할 수는 없었다. 마치 검은 가죽 같은 것으로 만든 작은 인형으로 보였다. 얼핏 보기에는 미라가 된 흑인의 갓난아이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니 얼굴이 일그러진 나이 먹은 원숭이 같기도 했다. 그 한가운데에 흰 조개 껍질을 엮은 띠가 이중으로 말려 있었다. 홈즈가 그 이상한 물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흥미있군요. 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베인스 경감은 말없이 하수도 쪽으로 걸어가 불을 밝혔다. 큼직한 흰새가 깃털이 여기저기 흩어진 채 죽어 있었다. 홈즈가 새를 집어들고 머리 위에 벼슬을 가리키며 말했다. 흰 수탉입니다. 흥미진진하군요. 아주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베인스 경감은 조리대 밑에서 들통을 끌어냈다. 거기에는 피가 가득했다. 이번에는 큰 쟁반을 드러냈는데 거기에는 자잘한 뼈가 수북했다. 무엇인가 살해되고 태워진 겁니다. 이건 모두 불 속에서 긁어낸 것인데 오늘 아침 의사의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사람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홈즈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경감, 이런 까다로운 사건에 손대고 있다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능력은 시골 경찰로는 아까울 정도입니다. 베인스 경감의 작은 눈이 기쁜 빛을 띠었다. 그렇습니다, 홈즈씨. 우리는 지방에 묻혀 이렇다 할 기회도 없이 한평생을 썩고 말죠. 워낙 조용한 시골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출세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죠. 나는 그걸 잡아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일까요? 아니면 송아지? 그럼 흰 수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죠? 묘합니다. 경감, 실로 이상야릇합니다. 맞습니다. 이 집에는 묘한 짓을 하는 묘한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죽었습니다. 하인이 뒤쫓아가서 죽였을까요? 그렇기만 하다면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항구마다 감시망을 쳐두었으니까요. 하지만 내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 어떤 짐작이라도? 한번 부딪혀볼 생각입니다. 홈즈씨, 성공하면 내 명예가 오르겠죠? 당신은 이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만 나는 이제부터입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홈즈가 기분 좋게 웃었다. 그렇습니다, 경감. 이 사건에서 당신은 당신의 소신을 밀고 나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보기로 합시다. 내가 조사한 자료는 언제든 기꺼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집에서는 볼만한 것은 다 본 것 같으니 어딘가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실례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나는 홈즈가 지금까지 몇 가지 단서를 잡고 그것을 맹렬히 뒤쫓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눈에 빛이 더하고 태도가 기민해진 것으로 보아 그는 이미 사냥감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늘 그래왔지만 홈즈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로서는 사냥감을 잡는데 동행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홈즈의 팽팽히 긴장한 신경을 쓸데없는 참견으로 흐트러뜨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때가 오면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나는 마냥 기다렸지만 그런 보람도 없이 며칠이 지나도록 홈즈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홈즈는 런던에 다녀왔는데 그가 무심코 흘린 말로 대형박물관에 다녀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밖에는 혼자 산책을 하거나 친해진 마을 사람들의 잡담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윽고 홈즈가 말했다. 왓슨, 시골에서 이렇게 일주일을 지내는 것은 자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걸세. 생 울타리에 새싹이 돋고
개나리가 노랗게 꽃을 피우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닌가. 작은 부삭과 채집함, 그리고 식물학 입문서를 들고 돌아다니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네. 홈즈는 그런 소도구를 마련하여 어딘가를 쏘다니다가 해 저물녘에 돌아왔지만 채집한 식물은 별것이 없었다. 어쩌다가 함께 마을을 어슬렁거리다가 가끔 베인스 경감을 만나는 일도 있었지만 경감도 사건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다. 그런데 사건이 있고 닷새 정도가 지난 아침, 신문을 읽던 나는 다음과 같은 제목에 크게 놀랐다.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